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오늘은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임시정부가 정해놓은 건국절이 있습니다. 그 건국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참조하는 책으로는 김희곤 선생님의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역사 연구, 똑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 기원절 기념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외에도 고려대학교 석사 박지림 선생의 건국절 논쟁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양상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논문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 논쟁이 시작되었고 건국절을 주장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1995년에 이도형이 만든 한국논단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과 독립기념일로 정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론화된 것은 그로부터 11년 후인 2006년에 이영훈 교수가 최근에 뉴라이트로 가장 논란이 있는 그 인물이죠.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책도 쓰고 뉴라이트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영훈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고 하는 기고문을 쓰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화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2008년이죠.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의의 근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절대선을 무엇으로 두느냐, 대한민국 건국에 두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을 했잖아요. 원래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다음에 48년 8월 15일 우리 남한의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그 3년 동안 우리 독립운동가라든지 많은 민족 지도자들은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 군정이 들어와서 서로가 갈라져 있는 이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려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정부를 이루는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많은 통일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 가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하고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이 아주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1945년 해방이 된 것과 1948년 정부 수립 모두가 미국의 덕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엔의 국제 승인을 받은 것도 45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는 유엔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켰고 또 정부가 출범하게 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반대되는 소련이 있으면서 서로 민주화, 반공, 좌와 우의 아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무조건적인 반공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절대선으로 함으로써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한 것이나 그 이후에 남과 북이 같이 통일운동을 했던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부정이 되는 역효과를 낳게 되고 또한 그것이 역사 왜곡에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여기서는 3.1운동으로 건립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부분 독립운동사를 많이 폄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임시정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9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보면 제1장 강령 제5조에 대한민국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은 의정원에서, 행정권은 국무원에서,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해외에 나가서 조그맣게 그냥 만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의 틀을 갖추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한다면 1919년을 이야기하죠. 10월 11일에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얼굴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시고요. 신익희 선생, 그 다음에 현순 선생님, 그리고 독립운동사 임시정부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윤현진 선생님, 이러한 분들의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대한민국 3년이니까 1921년 1월 1일에 임시정부 의정원 신년 축하 기념식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를 운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제1회 임시의정원 정기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2년, 임시정부 2년 1921년이죠.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간 동에 통과된 안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여기 국경일 안이 있습니다. 국경일을 무엇으로 정할까 해서 정부안이 이것을 또한 수정을 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과연 임시정부에서는 국경일을 무엇으로 정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임시정부 독립신문에 보면요. 1920년 3월 13일 독립신문에 보면 정부위원인 윤재무 차장이 국경일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3월 1일과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하려 하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요. 그중 10월 3일 건국기원절에 건국기원절이라고 10월 3일을 못 박아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경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음력으로 했지만 우리 앞으로의 민국은 양력을 쓸 건데 그러면 음력으로 계산을 하면 11월 3일경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10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국민들의 머리에 박힌 바 고로 양력 10월 3일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22년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김의전 의원이 뭐라고 제의를 했느냐, 국경일에 그 독립 선포한 날 건국 기원절만 하지 말고 헌법을 발표한 4월 11일도 국경일로 정하자라고 제의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뭐라고 했느냐, 헌법 발표일이 이미 일반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일로 굳이 승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4년 역서에 보면요, 대한민국 4년이라고 하면 1922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해마다 달력, 신년에 보면 이제 달력을 내게 되는데요. 그 역서에 보면 개국 기원 4255년 딱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경일 해서 국경일은 여기는 3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선언일 3월 1일이고요. 두 번째는 헌법 발표일 해서 4월 11일, 그리고 개천절 해서 10월 3일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논의하던 아까 헌법 발표일을 기념일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역서에도 국경일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월 1일과 10월 3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선언일은 1919년 3월 1일, 이날은 바로 대한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라고 해서 국경일로 삼았고요. 두 번째,
건국 기원절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대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날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선언을 한 날이 아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또한 우리의 건국 기원절인 기원전 2333년이 또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덕천의 논문에 보면 1922년, 23년, 24년, 26년에 각각 독립선언일을 3월 1일 그리고 건국 기원절의 경우는 음력으로 실제로 많이 샜나 봐요. 1922년에는 11월 22일, 그리고 23년에는 음력 10월 3일, 24년에는 양력 10월 3일, 26년에는 11월 7일에 음력 10월 3일에 맞춰서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1924년 11월 9일 동아일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상해의 건국 기원절이라고 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같이 본다면요, 음력으로 10월 초 3일은 우리의 역사에 의지하여 4382년 전 우리의 처음 임금인 단군이 이 세상에 내려온 날이고요. 그 뒤 125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4257년 전 이날에 처음으로 단군이 임금이 되어서 배달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날이다 라고 해서 단군이 내려온 날, 그 다음에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구분해서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단군의 교회인 대종교를 받드난 조선에서는 이날을 개천절이라고 칭하여 기념하여 왔으며, 그 뒤에 임시정부에서는 이날이 대종교인 종교에서만 기념할 뿐이 아니라 실상이 우리 민족 전체가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의 나라 역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기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하여 이날로써 건국 기원절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정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날이 우리의 경축할 만한 경사로운 날이라는 것을 정하였다라고 해서 국경일 10월 3일을 그냥 개천절, 종교적인 이름 개천절이 아닌 건국 기원절이라고 하는 국경일로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동아일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요, 1919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되는 그때까지 해마다 개천절을 기념했다, 즉 건국 기원절을 기념을 했다라고 해서 그 기념식이 어디에서 개최가 되었고 주체는 한국 임시정부인지 아니면 대한교민단인지, 그리고 참석 인원은 얼마인지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에 이르렀던 인원들이 이후에 임시정부가 힘들어지면서 200명으로 줄었다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건국 기념절을 우리가 축하했다는 것을, 기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45년 해방이 되는 그때는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미 1945년 8월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죠. 충칭에서 한국교민단, 그리고 상하이에서 한국교민단 두 군데에서 건국 기원절을 기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마다 열린 기념절의 기념식 순서가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19년에 11월 24일에 있었던 기념식의 순서를 본다면 이동희 국무총리가 사회를 보고요. 첫 번째는 개식, 애국가 제창, 이동희의 식사, 선생의 단군 건국 역사 강연, 그리고 독창, 인성소학교생도의 창가, 손정도 이분 목사님이시죠. 이동영, 손정도, 유정근, 단재 신채호 등의 축사가 있었고요. 이광수의 연설, 애국부인회의 합창, 그리고 만세 삼창, 마지막으로 폐식, 대부분 비슷한 순서로 되어 있고, 강연자만 조금씩 바뀌고 노래한 사람이 누군지가 바뀌는 정도로 해서 이 형식으로 기념식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조소왕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독립선언서라든지 그 다음에 대동단결선언, 선언서들을 처음에 초안을 작성하셨던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이신데요. 이 조소왕 선생이 또 쓰신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1941년에 발표하신 건국강령도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 조소왕 선생이신데요. 이 조소왕 선생이 쓴 건국강령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어떻게 한다? 단군 이래의 민족사,
그리고 3.1운동에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지정했던 3.1운동, 독립선언일과 단군 이래의 민족사, 즉 건국 기원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 이상을 밝혔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우는 1921년 11월 11일 개천절 행사 송축사를 할 때 상해에서 뭐라고 하셨냐? 안창호 선생은 대표적인 그 기독교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의 대한 남녀노소 다 일어나가 즉 한마음으로 태백산 단목 아래 탄생하사 건국하신 시조 단군을 송축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룩하다 우리 시조 단군 그 덕이 높고 빛나도다. 그 열어주신 남은 땅은 삼천리 꽃다운 한반도요. 그 5천년 동안 길러오신 남은 자손은 2천만의 용장한 대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또 조상의 은덕을 찬송하는 우리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여 마음을 합하고 힘을 같이 하니 우리 조상의 존엄이 더욱 드러나고 우리 민족의 번영이 무궁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이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여기서 표현하셨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뉴라이트 계열이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숭앙에 맞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도 1949년 10월 5일 자유신문에 단군의 정신계승 개천절 담이라고 하는 담화문을 내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개천절은 조상의 근본을 잊어버리지 아니함과 민족성을 전하기에 정당한 행사일 것이다. 신인 강우 태백산 단목하라는 이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것이 단군의 역사인이 많지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반신반인이라고도 할 수 있은즉 각각 자기의 관찰에 따라서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단군을 우리나라의 역사적 위대한 국조로 인증하기에는 신으로보다는 인으로 인증하는 것이 단군 사적도 더욱 위대한 것이 될 것이요 한국의 역사도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군의 역사성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을 했을 때 헌법 전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인데요. 누가 발표를 했냐? 단기 4281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명의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헌법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재헌 헌법에도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나와 있고 3.1운동을 기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1936년에 한국국민당이 발표한 글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치일에 임하여 우리의 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경술 국치일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국치일입니다. 그 국치일에 임하여 우리는 연중 행사와 같이 매년 3대 기념일을 지키나니 첫째는 건국 기념일이요 둘째는 국치 기념이요 셋째는 3.1 기념이다. 건국 기념은 우리가 영화로운 국가를 세웠던 것을 자랑하며 우리의 영광사죠. 국치 기념은 이 영광을 잃은 것을 슬퍼함이며 3.1 기념은 이 광령을 다시 누리기 위하여 전 민족적으로 대혁명 투쟁을 개시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기념일, 국치기념일, 3.1 기념일 요 세 개를 기념을 하는데 국경일 경사스러운 날은 3.1 기념과 건국 기념일이고 우리 이 국치 기념일은 가슴 아픈 그 역사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기념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지금의 우리의 시대를 비춰볼 수 있는 그 거울과 같은 대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에는 우리에게 8.29의 치욕을 준 외놈과 제휴하여 우리가 살 길을 함께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가 없지 아니하니 이는 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을 인식치 못하는 전쟁은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1936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치욕을 준 이 일제강점기 그 치욕의 역사,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잊지 말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많이 알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